네, 안녕하세요. 김용진입니다. 영화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알 수도 있는데 몇 달 전에 보기 힘든 영화 리스트 이런 이미지 파일 하나가 인터넷에서 소소하게 유행이었단 말이죠. 근데 의외로 반가운 작품들이 몇 개 있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에 데이비 핀처 감독의 명작인 세븐도 있고 유명한 소우 시리즈의 1편도 같은 가장 낮은 단계에 있고요. 근데 소우 1에 대해서 아셔야 될 거는 이 작품은 고어 포르노 같은 속편들보다는 좀 더 스릴러에 치중한 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 높은 단계는 없고 그 다음 2단계인 인간지네 같은 경우도 컬트 영화 쪽에서는 유명한 영화고 또 이 바닥에서 고전으로 평가받는 프릭스나 텍사스 전기토 박살 망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유명해진 핑크 플라밍고라는 작품도 리스트에 있고요. 제가 특히 반가웠던 작품은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보고 리뷰도 고심해서 했던 커맨시가 무려 7단계 중 5단계에 있습니다. 지난 리뷰 영상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커맨시는 전쟁의 광기를 고발하는 그 방식도 굉장히 독특하지만 그걸 단순하게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의 원천을 끊임없이 파고든다는 점에서 대단한 작품이었죠. 아무튼 예상치 못한 데서 커맨시를 발견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제가 커맨시를 처음 봤을 때 관련 정보를 찾아보다가 주인공 배우가 정말 오랜만에 출연한 작품이 하나 있더라고요. 공교롭게도 그 작품 역시 아주 뛰어난 작품이다 라고 들은 바가 있는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이 영화도 제가 아까 말했던 보기 힘든 영화 리스트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히 있는 영화입니다. 오늘의 영화 페인티드 버드입니다. 페인티드 버드 이 영화는 전체적인 만듦새 자체가 굉장히 관객에게 불편합니다. 일단 흑백 영화고요. 대사도 많지 않고요. 음악도 없습니다. 그런 주제에 러닝타임은 2시간 반이 넘어가요. 하나의 사건을 둘러싼 줄거리의 큰 흐름도 없습니다. 대신 주인공 소년이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겪는 일들을 9개의 장으로 나누어서 옴니버스식으로 나열한 영화입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 영화는 인터슬라브어라는 언어로 만들어진 최초의 영화라고 합니다. 슬라브계 국가는 아시다시피 동유럽 전체에 걸쳐서 여러 나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들 국가의 언어들은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슬라브인에게 통용되도록 인공적으로 만든 인공어가 바로 인터슬라브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를 이렇게 만든 이유가 대략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승전결, 하나의 주제의식을 가지고 논리를 전개하는 대신에 이미 이렇게 만들어진 세계의 보편적인 본질을 천천히 조망하기 위한 것이죠. 전 작품 속에 숨은 의미를 어떻게든 캐내기 위해서 일단 9개 장 중에 첫 번째 장에 주목했습니다. 영화의 배경은 2차 대전 시기에 동유럽 어딘가의 한 마을입니다. 주인공 소녀는 마르타라는 아주머니와 함께 살고 있고요. 주인공의 부모는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주인공을 마르타에게 맡겨두고 어디론가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마르타는 마을 소년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주인공에게 항상 발을 잘 씻으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마르타는 자기 발을 씻다가 돌연사하고 그렇게 첫 장이 끝나면서 본격적으로 주인공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발을 씻는 마르타가 사망했다는 것은 주인공이 자신의 죄를 대속해줄 존재를 잃고 인간의 원죄에 혹은 거기 대응하는 징벌에 그대로 노출됨을 의미합니다. 흑백으로 이루어진 이 영화의 첫 장에서 가장 하얀 것은 불이고 가장 까만 것은 바로 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피가 원죄이고 불이 그것을 정화하는 속죄의 상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영화가 진행되다 보면 검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의 형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이 해석을 좀 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작중에서 불이 나오는 장면에는 항상 죽음이 같이 있습니다. 만약에 불이 속죄의 상징이라면 이는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속세를 차라리 하직하게 만들어주는 안식의 상징으로도 또한 기능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인공도 마르타가 죽은 이후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불씨를 들고 다니지만 언제부턴가는 불씨 없이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입니다. 만약에 그 시점이 주인공이 스스로 죄를 짓기 시작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귀찮아서 다시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여유가 되시면 대신 좀 확인해주세요. 왓챠 있으니까. 아무튼 이런 점에서 후반부의 라비나 장은 전에 나온 밀러 장과 대구를 이룹니다. 두 장은 똑같이 질투 그리고 치정에 대한 대목인데 앞에 나오는 밀러 장에서 주인공은 밀러가 아내의 내연남을 해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숟가락으로 눈가를 그리고 뒷부분에서 라비나와 사랑을 나누었다가 버려진 주인공은 본인에게서 라비나의 사랑을 빼앗아간 이의 목숨을 끊죠. 참고로 그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라비나가 키우는 염소. 그리고 그 중간에 위치한 신부와 가르보스의 장에서는 자신을 강간한 가르보스를 굶주린 쥐떼가 있는 곳으로 유인해서 간접적으로 죽입니다. 그리고 작품 내내 핍박받기만 하던 주인공이 마지막 장에서는 미트카가 준 권총을 이용해서 자신을 괴롭힌 불량배를 직접 처단하기도 하고요.
레크와 루드밀라의 장에서 주인공은 야생의 새를 잡아다가 시장에다 파는 레크를 만납니다. 레크는 주인공이 보는 앞에서 검은 새 한 마리를 하얀 물감으로 칠해서 똑같이 검은 새 무리를 향해서 날려보내는데 그 새는 같은 새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칠이 다 벗겨진 채로 힘없이 추락하고 맙니다. 영화의 제목과도 직결되는 부분이죠. 1차적으로는 단순히 다름을 이유로 다수에게 박해받아온 주인공의 처지를 묘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들이 원죄를 씻을 수 있긴 한 건가 하는 의문을 자아냅니다. 죄를 씻어내려 했던 혹은 감추려 했던 개체가 오히려 죄를 드러내놓고 있는 이들에게 핍박받는 아이러니를 불러일으키는 장면입니다. 따지고 보면 본작이 묘사하는 폭력의 양상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앞서 말했던 커맨시와 굳이 비교를 하자면 커맨시는 그 방식이 독특할지언정 가해자는 군인이고 피해자는 민간인들이라는 다소 평면적인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인티드 버드에서는 중요한 순간에 주인공을 구해주는 건 독일 군인 한스고 비정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주는 건 소련군의 미트카와 가브릴라입니다. 주인공을 박해하지 않는 민간인으로는 세욕에 물든 레크나 살인을 저지르는 밀러가 있죠. 반면 주인공을 학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겉으로는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혹은 민간 신앙을 토대로 악마의 아이라는 이유로 나중에는 미사 중에 시끄러운 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온갖 학대를 일삼죠. 또한 레크와 루드밀라 커플이든 아니면 라비나든 간에 세욕에 물든 캐릭터라는 건 똑같지만 두 챕터에서 주인공을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다릅니다. 캐릭터 간의 색다른 관계를 통해서 전쟁, 나아가서 선악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를 뒤트는 영화입니다. 워낙 아이러니하고 또 일관성을 헤쳐가면서 진행하는 영화다 보니까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죄악에 맞춰서 해석을 하려고 했지만 유독 거기에 확신이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애초에 본작에서 제시하는 선악의 경계라는 건 그만큼 모호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순수했던 주인공은 이런 9단계의 일련의 여정을 겪으면서 점차 검게 물들어가면서 죄를 저지릅니다. 순교자에서 죄인으로 변모해 가는 것이죠. 그러다 마지막 장에서 마침내 주인공은 아버지를 만납니다. 전쟁도 끝이 난 것 같고요. 아버지는 주인공에게 네 이름이 기억나냐면서 재차 물어보지만 주인공은 마치 실어증에 걸린 것처럼 입을 열지 않습니다. 대신 시간이 지나고 주인공은 잠든 아버지의 옆에서 버스의 창문에다가 자신의 이름 요스카를 적어내릴 뿐입니다. 이 지옥과 다름없는 세상의 진실을 함구하고 그곳의 일원으로 조용히 살아가겠다고 선언하는 것만 같습니다. 악의 결정체와 같은 극단적인 주제와 그것을 과감하게 표현하는 방식이 있어서만큼은 영화사에 유례가 없는 악랄한 작품이었습니다. 자칫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영화를 보다 보면 지독하게 현실적이라는 느낌마저 듭니다. 음악이나 음향 효과가 전무하다는 점이나 선인과 악인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서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이 세계의 실체를 묘사한 것 같거든요. 현세에 강림한 지옥도를 최대한 리얼하게 표현한 것만으로도 고평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별개로 하비 카이텔이나 스텔란 스카스가드 그리고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이어서 약 20년 만에 똑같이 저격수 역할을 맡은 베리 페퍼 등등 반가운 얼굴들도 나오고요. 다만 영화상에 나오는 잔악 행위들은 그 수위가 굉장히 높으면서 또 관객에게 직접적으로 들이밀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랑종보다도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 커맨시보다 대놓고 보여주니까요. 네, 오늘의 페인티드 버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아마도 다음 아카데미 시상식에 가장 강력한 후보작이 될 영화를 들고 오겠습니다.